혹시 몸에 좋다는 채소를 매일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딘가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몸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 느낌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 이 말 어르신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그대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고 버섯을 샐러드에 올리고 콩을 대충 불려서 밥에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어르신의 신장과 위장에 매일매일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시금치를 매일 스무디로 대량 갈아 드시던 6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평소 물도 잘 안 마시셨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가셨더니 신장에서 작은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73세 남성분이셨는데 텃밭에서 직접 키운 콩을 서너 시간만 불려서 밥에 넣어 드셨어요. 몇 달 동안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는데 원인을 모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채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금치도 좋고 콩도 좋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조리 과정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 5가지가 뭔지,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약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 그리고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들이라면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가 나쁜 채소입니까? 아닙니다. 콩이 해로운 음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고사리, 버섯, 당근 이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가득하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항산화에 탁월하고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버섯은 비타민 D의 보고입니다. 진짜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천연방어 물질입니다.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벌레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세균한테 뚫리지 않으려고 자기 몸 안에 화학 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옥살산, 렉틴, 프타킬로사이드, 아가리틴 이런 이름은 어려우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물질들은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익히면 대부분 분해되거나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물질이 조금 들어와도 우리 몸의 해독력이 충분해서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소화 효소 분비도 줄고 신장의 역과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힘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약하셔서가 아니에요. 몸이 자연스럽게 변한 것이고 그 변화에 맞춰서 먹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르신의 식습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그냥 무쳐 드시는 편입니까? 두 번째, 콩을 넣어 밥을 지을 때 8시간 이상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솥에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고사리나 산나물을 캐서 충분히 삶고 물에 우리는 과정 없이 바로 조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마트나 식당에서 샐러드에 들어간 생버섯을 그대로 드신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당근을 기름 없이 생으로만 갈거나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습관입니까? 자, 몇 개의 예라고 답하셨습니까? 한두 개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 부분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3개 이상 해당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3개 이상이라는 건 매일 식탁에서 불필요한 독성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습관이 석 달, 반년, 1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어르신 사례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생으로 먹어도 아무 탈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대, 40대 때는 위산 분비도 활발하고 신장의 역과 능력도 최고 수준이고 간의 해독 기능도 팔팔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웬만한 건 몸이 알아서 처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모든 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내려갑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일 때는 아무리 이물질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양의 이물질이 들어와도 예전만큼 처리를 못합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옥살산이니 렉틴이니 하는 물질이 추가로 계속 들어오면 필터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채소를 먹어도 젊은 사람은 멀쩡한데 어르신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르신이 약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한 것이고 그 변화에 맞게 먹는 방법도 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딱 3가지 위험한 조합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본인 식탁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그것도 많은 양을 매일 드시면서 물까지 적게 마시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970mg이 들어 있어요. 잎채소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석회 찌꺼기가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게 신장에서 일어나면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금치를 일반적인 양으로 드시는 것만으로 당장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생시금치를 하루에 200g 이상씩 대량으로, 그것도 매일 장기간 드시면서 수분 섭취까지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8세 박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어르신은 건강 영상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었고 생채소 스무디가 최고라는 정보를 믿고 매일 아침 시금치를 듬뿍 넣어 갈아 드셨습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예전에 소변 검사에서 결석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이런 조건이 겹치면서 6개월 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신장에 작은 결석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시금치 과다 섭취와 수분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12분만 데치시면 옥살산이 약 50%까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 시금치는 훌륭한 철분과 엽산의 공급원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시금치 반찬을 하신다면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 바로 콩입니다. 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불리지 않고 충분히 끓이지 않은 채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콩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과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양소가 택배 상자에 담겨서 우리 몸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상자가 절대 뜯기지 않는 특수 포장으로 감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이 꺼내 쓸 수가 없어요. 트립신 억제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렉틴은 장 점막 세포에 직접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낭콩 같은 콩류에는 렉틴이 많아서 덜 익혀 드시면 소량으로도 메스꺼움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3세 이동수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어르신은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셨는데 직접 키운 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콩을 불리는 시간이 아까우셔서 서너 시간만 불린 뒤 바로 밥을 지으셨어요. 가끔은 덜 불린 콩을 된장찌개에 그냥 넣기도 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됐는데 원인을 모르셨어요. 나중에야 콩을 최소 8시간 이상 불리고 끓는 물에서 10분 이상 팔팔 끓여야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가 파괴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조리법을 바꾸신 지 34주쯤 지나니까 복부 팽만이 눈에 띄게 줄고 소화가 편해지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료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 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시고 팔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사리를 제대로 삶지 않고 드시는 것, 그리고 버섯을 생으로 드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사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비군, 그러니까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고사리에는 티아미나아제라는 효소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비타민 B를 파괴해 버립니다. 비타민 B이 부족해지면 두통, 어지럼증, 무력감이 찾아오고 심해지면 각기병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산에서 고사리를 직접 캐시는 어르신들 중에 살짝 데쳐서 바로 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프타킬로사이드는 열에 약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생고사리를 끓는 물에서 5분만 가열해도 이 물질이 약 60% 감소하고 10분 가열하면 거의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반드시 끓는 물에 10분 이상 충분히 삶으신 다음 깨끗한 물에 12시간 이상 담가서 우려내고 나서 조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귀찮다고 건너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양송이버섯 같은 식용버섯에는 아가리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의 분해 산물이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 대한 발암성은 현재까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사리만큼 급박한 위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생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버섯은 세포벽이 워낙 단단해서 우리 몸이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문이 잠겨 있으면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버섯을 볶거나 끓이면 아가리틴도 상당 부분 분해되고 세포벽이 열려서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같은 영양소를 비로소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버섯 드실 때는 샐러드에 생으로 올리지 마시고 반드시 불에 한번 익혀서 드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뭘 먹은 거냐? 도대체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안심하십시오. 조리법만 바꾸면 이 채소들은 어르신 건강에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조합, 데친 시금치에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겁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12분만 데치면 옥살산이 약 50%까지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절대 국물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버리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한 스푼만 뿌려주시면 레몬의 비타민C가 시금치에 남아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옥살산은 빼고 철분 흡수는 올리는 조합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금치랑 두부를 같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영양학에서는
데친 시금치와 칼슘 식품을 적당량 함께 드시면 오히려 옥살산이 장 안에서 칼슘과 밀이 결합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까지 도달하는 옥살산의 양이 줄어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 데친 시금치와 두부 조합, 일반적인 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과거에 결석을 경험하셨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조합, 올리브유에 볶은 당근과 익힌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생으로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약 10% 내외에 그칩니다. 그런데 기름과 함께 볶아주시면 흡수율이 6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 익힌 토마토를 곁들이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까지 기름에 녹아서 함께 흡수됩니다. 라이코펜은 심장 건강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 당근과 토마토를 중불에서 57분만 가볍게 볶아 보십시오. 맛도 좋고 영양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안전조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삶은 콩과 현미밥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콩을 8시간 이상 물에 불리고 끓는 물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삶으면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힌 콩을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현미가 보충해주고 현미에 부족한 라이신을 콩이 보충해주는 거예요. 단백질의 질이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예전만큼 못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챙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드시면 되는지 딱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와 근대 같은 잎채소는 끓는 물에 12분 데치시고 데친 물은 버리신 다음 1회 7만 100g 정도를 주 34회 드시면 적당합니다. 둘째, 콩류는 반드시 8시간 이상 불리고 10분 이상 끓이신 뒤 하루 한 줌 약 3040g이 적절합니다. 셋째, 고사리는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은 다음 깨끗한 물에 12시간 이상 담가 우려내고 나서 조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버섯은 반드시 볶거나 끓이거나 구워서 1회 한 줌 분량으로 주 34회가 좋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셔도 해롭지는 않지만 소량의 기름과 함께 익혀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양과 횟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의 소화력이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요로 결석을 경험하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은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기보다 전문의와 상담하신 뒤에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되고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조리법을 잘 지키셔도 재료 상태가 나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좋은 재료 고르는 법과 보관법까지 실수 방지 규칙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규칙, 색과 탄력으로 판단하십시오. 시금치는 잎이 짙은 초록색이면서 줄기가 꺾이지 않고 탄탄한 것이 좋습니다. 고사리는 줄기가 너무 굵고 질긴 것보다 적당히 가늘고 연한 것을 고르세요. 줄기가 가는 어린 고사리가 독성 물질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고 식감도 부드럽습니다. 콩은 표면에 주름이 없고 알이 고르며 색이 선명한 것이 신선한 겁니다. 두 번째 규칙, 냉장고 칸을 분리하십시오. 버섯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종이봉투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닐에 밀봉하면 수분이 갇혀서 곰팡이가 금방 핍니다. 당근은 잎이 달린 채로 보관하시면 잎이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잎을 제거하신 뒤 키친타올에 감싸서 냉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는 구매 후 23일 안에 데쳐서 쓰시고 바로 못 드실 때는 데친 뒤 소분해서 냉동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규칙, 삶은 콩과 삶은 고사리는 절대 실온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삶은 콩을 상온에 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으셨다면
드실 양만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바로 소분하여 냉동하세요. 삶은 고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우려낸 뒤 남은 것은 냉동 보관하시고 해동 후에는 다시 한번 가열해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소가 좋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금치, 콩, 고사리, 버섯, 당근 이 5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이 원칙 하나면 됩니다. 주변에 생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익혀 먹겠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저도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가겠습니다.